자, 그러면은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첫 번째 경기 결과부터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후라도 대 내일의 선발 맞대결이 펼쳐진 삼성 대 기아의 경기부터 보도록 하죠. 경기 결과부터 보여주시죠. 자, 어제 승부를 내줬던 기아, 오늘은 2회 1점, 3회 2점 냈던 석점을 끝까지 지키면서 3대1로 삼성을 잡아냈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 주신 대로 내일과 후라도 에이스 대결이 대결. 펼쳐졌는데요. 오늘은 기아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7이닝 동안 3피안타, 4사구 2개, 삼진 2개, 무실점이었습니다. 네일 선수 지금 개막하고 아직까지 자책점이 0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도 좋은 피칭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좀 막바지 부상 여파도 있었고 올해도 괜찮을까 약간은 걱정했는데 뭐 올해도 일단 기아의 든든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뭐 후라도 선수도 뭐 실점을 하긴 했지만 뭐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오늘 좀 기아는 좀 승리가 의미가 있긴 있어요.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펜이 오늘은 3점 차긴 했지만 리드를 잘 지켜냈습니다. 특히 조상우 선수가 8회, 정혜영 선수가 9회에 나왔거든요. 네. 조상우 선수가 사실 기아 이적 후에 초반에는 좀 계속 실점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점점 내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혜영 선수도 오늘 뭐 실책 때문에 1실점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좀 자신이 가장 강한 무기인 빠른 공을 활용해서 삼진을 이끌어냈거든요. 이 점이 좋았던 점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오늘 기아가 최영우 선수가 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휴식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김도영, 박찬우, 김선빈, 최영우 넷이 빠졌잖아요. 주전 라인업의 절반 가까이가 빠졌는데도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오늘 3루수로 나온 변우혁 선수가 2회 적시타, 3회 또 2타점 적시타. 그러니까 기아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뎁스라고 했는데 이런 변우혁 선수나 또 요즘 잘 치고 있는 김규성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거든요. 역시 그래도 기아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절대 1강으로 뽑았던 기아인데 그 기아를 뽑았던 근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뎁스, 그렇죠. 그 공격력, 그리고 이제 강화된 불펜, 조상우와 그리고 정혜영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깔끔한 마무리까지 기아를 잡으려면은 경기 초반에 큰 점수차를 내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기아의 강점으로 보는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뭐 어느 스포츠든 이 뎁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강팀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시즌 초반의 기아는 우리 뎁스가 이만큼 두터워요라는 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마치 의도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있어서 다른 팀들이 오히려 더 지금 시즌 초반의 기아를 보면서 더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사실 뭐 리그 MVP가 빠졌는데 타격을 안 받는 팀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어쨌든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는 느낌이긴 해요. 자, 지금 뭐 댓글에 검은 그림자님이 꽤나 길게 아까 앞서도 그렇고 뒤에도 그런데 김학수라는 기자 친분 있으세요? 저희도 잘 모르시는 분이 아, 그래요? 저분은 어르신입니다. 네. 아, 그래요? 굉장히 베테랑. 네. 네. 레서한 판다님, 네, 오늘 배구 라이브 맞습니다. 지금 댓글 읽어드리고 있고,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지점, 이거 뭐야? 네.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방송 말미에 좀 그 답변을 드리고 의견이나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 대 기아의 대결. 어제는 삼성이 잡았잖아요. 어제 경기와 오늘 경기 좀 차이점이 있었다면 뭘까요? 어쨌든 네일 선수가 삼성 타자들을 잘 요리했다는 거겠죠. 이 한국 시리즈에서도 사실 이제 두 경기에서 나와서 네일 선수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좀 가장 그래도 네일에게 좀 눈이 익은 타자들이 삼성 타자들인데도 결국 알고도 공략하지 못했다. 네. 올 시즌도 네일 선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기아 팬들의 위안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최근에 이 테이블 세터들이 굉장히 밥상을 잘 차린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뭐 완벽하게 봉쇄를 네. 했죠. 일단 1승 1패씩 주고받으면서 두 팀의 승부는 뭐 무승부로 일단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 좀 놀라운 소식 중에 하나가 오승환 선수가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퓨처스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삼성은 오승환 선수를 사실 쓰지는
안 쓸 수는 없는 투수이거든요. 뭐 경력도 그렇고 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오승환 선수의 역할을 이제 지난 시즌 마무리해서 올해는 약간 우리가 보통 추격조라고 부르는 네. 필승조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상황에서 나오는 투수로 일단 먼저 쓰면서 좀 1군에서 기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동안 좀 훈련이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아시는 대로 모친상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2군에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오승환 선수가 어쨌든 좀 몸 상태가 좋아지면 1군에서 기회를 분명히 줄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경우의 수입니다만 오승환 선수가 뭐 아까 말씀하신 추격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끌어올리고 복귀를 한다. 라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변수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삼성이 어쨌든 지난 시즌 가장 좀 두드러진 아쉬운 부분이 불펜이었고 그렇죠. 올해도 뭐 아주 여유롭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뭐 이재희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뭐 합니다만은 어쨌든 불펜은 또 많으면 많을수록 또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오승환 선수가 와서 어느 부분의 역할을 해준다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삼성과 기아는 어디와 붙고 누가 나오게 되나요? 선발은? 내일 경기요? 네, 내일 경기가 내일은 이제 연전이 바뀌죠. 연전이 바뀌어요. 주말 3연전 네. 바뀌는데 네. 누가 나올지 좀 궁금해가지고. 기아는 양현종 선수가 나오게 되고요. 기아는 삼성은 삼성이 후라도 다음에 누구지? 원태인인가? 네, 원태인 선수가 원태인. 내일 한화전에 등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경기가 또 이제 선수 에이스들이 또 국산 에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연승은 끝났지만 시즌 초반 가장 무서운 기세로 달려가고 있는 LG 경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KT에게 시즌 초반 어마어마한 점수를 내주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오늘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5대1로 KT의 타선을 눌러버렸네요. 사실 이제 어제 KT가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1, 2회 득점 이후에 7이닝 동안 득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음 경기에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 결국 그대로 이어졌어요. 뭐 임창규 선수가 잘 던지긴 했습니다만 KT 타선이 오늘도 결국은 1득점에 그쳤고 임창규 선수가 완봉승을 거두고 나서 두 번째 등판에서도 오늘도 6이닝 동안 좀 좋은 투구를 펼쳐줬습니다. 5.2이닝 1실점입니다. 5.2이닝. 그리고 김진성, 백승현, 박명근 선수까지 좀 잘 나왔고요. 오늘 경기에서 좀 LG가 공략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갔던 게 그동안 헤이수스 선수에게 LG가 굉장히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평가가 그랬거든요. 네, 한 10몇 이닝 동안 자책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초반에 이제 헤이수 선수를 공략했거든요. 그 포인트가 초구였습니다. 오지환 선수가 2회에 이제 나와서 2루 땅볼을 쳤는데 이게 실책이긴 했어요. 하지만 초구를 쳐서 출루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 곧바로 박동원 선수가 또 초구를 때려서 2루타로 1타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홍창기 선수의 내야 안타까지 나오면서 초반에 2득점을 뽑으면서 좀 기선을 제압했고요. 또 오스틴 선수가 오늘 4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네. 이제 구단 최다 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오스틴 선수가 홈런을 치면 LG 선수 최초로 5경기 연속 홈런이 됩니다. 오스틴 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LG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보물 네. 이런 표현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고 오시성 가진 사람들은 열려 있습니다. 잠시로 씨, 잠시로 오지환, 씨. 오스틴. 네.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오스틴 선수가 작년이었나요? 벤치 클리어 작년이야 재작년이었나? 벤치 클리어링 할 때 제일 먼저 뛰쳐나가는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팬들이 사랑하는 선수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력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팬들을 유인하는 그 무언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아니 뭐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진짜 죽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정도까지 그냥 일단은 우르르 나가서 뭐 싸우는 척 말려야 되는데. 그렇죠. 벤치 클리어링이 네. 보면 그냥 먼저 달려나가서 주변을 도는 선수도 있는 반면 네. 적극적으로 이제 앞에 나가서 하는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스틴 같은 경우는 빨리 나갔는데 또 해. 네. 그렇기 때문에 LG 팬들로서는 보물 같은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오스틴 선수가 이제 뭐 진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야구 선수를 LG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난해 골든글러브 시상식도 왔었잖아요. 네. 정말 시상식만 참가하기 위해서 네네. 저는 그 말이 좀 진심일 수도 진심이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 LG와 KT 역시 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1승 1패씩 주고 받았는데 사실 LG는 오늘 경기에서 지금 그 시즌 초반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그 강자의 모습, 잘 던지고 잘 치고, 일단 선발이 끝까지 잘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불펜의 부담감을 줄여주면서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 승리 공식이 그대로 왔거든요. 어제가 차라리 LG의 이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에르난데스가 좀 날씨가 추웠던
탓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구속이 잘 나오지 않고. 그런데 오히려 뒤에 나왔던 불펜 투수들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동안 LG 불펜 투수들이 나올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경기, 오늘 경기 굉장히 잘 던졌거든요. 이 정도면은 찐이다. 이 LG의 선두 행진 꽤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불펜들까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자 반면에 KT의 타선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타선만 본다면은 뭐 지금 리그에서 몇 제가 라면 서러울 정도인데 오늘도 결국에는 뭐 LG 투수진을 상대로 맥을 못 쳤습니다. 결국. 일단은 KT의 최근 좀 경기들을 보면 득점권 찬스에서 솔직히 한 방을 날려주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오늘도 임창규 선수 상대로 안타 7개를 때려냈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찬스가 났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득점타가 나오지 그렇죠. 않고 뭐 병살타가 나온다거나 좀 그러면서 좀 스스로 맥을 좀 끊어버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KT는 다 베테랑 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 페이스를 좀 끌고 가는 능력이나 또 지금 요즘에는 백업 카드들도 꽤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KT도 이 좀 초반에 5할 2할 이상대의 승률을 계속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롯데와 한화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롯데가 축하를 받아야죠. 네. 4대 2로 8회 9회 한 점씩 내면서 한화를 상대로 연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3연승인가요? 네, 그렇죠. 네.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4승 1무 5패지만 5위입니다. 네. 4월부터를 가을로 치죠. 아, 우리가. 그러면 네. 4월 승률 1위네요. 4월 승률 1위. 가을로 치지요 이제. 가을 야구 간 걸로 이쯤에서. 몸은 지워라. 네, 날씨 날씨도- 가을이다. 은근히 비슷해요 날씨도.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뭐 변화무쌍한 날씨만큼 변화무쌍한 롯데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롯데 기대가 어떻게 보면 KBO 리그에서 가장 큰 구단 중에 하나인데. 팬덤이 크죠, 정말. 네. 그렇죠. 근데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번 가을은 네. 이번 4월은 괜찮습니다. 근데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롯데 팬들이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상대가 한화였어서. 아니, 뭐 냉정하게 보면 사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죠. 예. 한화 타선이 최근에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 타선은 진짜 좀 지금도 여전히 일할 때인가요? 팀 타율 일할 때. 그러니까 오늘 사실 선발이 나균환과 폰세 이 두 선수가 마운드 위에 올라왔는데 솔직히 그 이번 시즌만 물론 당연히 폰세는 이번 시즌만 봐야겠지만 앞에만 본다면은 선발은 하나 우세였거든요. 그렇죠. 폰세 네. 선수가 또 오늘 길게 잘 던져줬어요. 네. 네, 어쨌든 뭐 결국 동점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한화가 필승조도 그렇고 뭐 이른바 추격조도 그렇고 좀 불펜의 힘으로 이기는 경기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항상 타이트한 경기를 하는데 좀 소득이 없었는데 오늘도 결국 박상원 선수가 실점을 하면서 결국 이제 2대2 동점에서 2점을 내주면서 결국 승부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롯데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일단 가장 반가운 소식은 유격수 이호준 선수의 네. 활약이었어요. 음. 이제 NC 감독님과 동명 이인인 이호준 선수 프로 2년 차예요. 지난해 3라운드에 뽑힌 선수인데 사실 고교 때부터 수비는 동기생들 중에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좀 타격이 아무래도 좀 약한 편이고 체구가 좀 작은 편입니다. 아마 저랑 키가 비슷했으니까 한 172, 3cm 정도 될 텐데 지금 갑자기 1군에 올라와서 맹타를 휘두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최근에. 뭐 쳤다 하면 다 장타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 이제 롯데에서 유격수 자리가 좀 노진혁 선수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는데 내일이나 그 다음 경기에서도 아마 좀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정철원 선수가 오늘도 잘 던졌어요. 와, 정철원. 그러니까 롯데가 이번 가을에 좀 트레이드를 통해서 가장 신경 써서 데려온 선수가 정철원 선수였잖아요. 정철원 선수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주면서 그러니까 최준용, 구송민 선수가 빠져 있는 그 자리를 정철원 8회, 김원준 9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카이카이님께서 하나는 공격력이 약한 게 요즘 트렌드와 거리가 먼 타순이 문제인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 시즌 전부터 지적했던 몇몇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한화의 지금 타격 뭐 지난해 성적, 지지난해 성적을 봤을 때 뭐 일단 기존 주전들의 노세화 그리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주석을 빼고 그 자리에 심우준이 들어왔는데 심우준도 타격보다는 수비 쪽에 그렇죠. 더 강점을 보이는 네, 선수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노시환도 사실상 뭐 지금 지난 시즌에 썩 네. 신통치 않은 활약을 펼쳤고 플로리오는 언제 집에 가요? 오늘도- 지금 같은 네. 상황이면 한화잖아. 지금 같은 상황이면 본인이 한화 아니에요? 아니 뭐 지금 같은 상황이면
플로리얼은 언제 집에 갈지 지금 세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도 결국 9회 이제 마지막 2사 2, 3루 상황에서 안치홍 선수 타석이었는데 안치홍 선수를 거르고 플로리얼과 승부를 했거든요. 아니 외국인 타자가 1할 1푼 1리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플로리어를 데리고 온 게 맞냐라고 지적했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양키스 팬으로서 죄송합니다. 버포를 저희가 잘 네. 키웠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버포를 데리고 와야 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던 분이 많은데 그런 좀 걱정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타격으로 보면 이게 학교 어디 나왔냐, 저 이전 직장이 어디냐, 다 이런 간판만 보는 세태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아 근데 김경문 감독은 고민이 크겠어요. 사실상 계속 불안했던 수비도 좀 잡았고, 네. 예 그리고 투수력은 뭐 지금 사실 폰세 선수도 그렇고 새롭게 온 선수들이나 뭐 그리고 엄상백 선수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뭐 다 괜찮은 활약을 펼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당장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은 썩히 보이진 않아요. 교체해, 예. 교체해. 그러니까 뭐 외국인 타자를 교체하는 것은 하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이제 뭐 저희 스포츠 플러스도 얘기했지만 트레이드설도 있었잖아요. 아, 좀 그렇죠. 당장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좀 그거를 또 단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 어쨌든 내가 좋은 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그렇죠. 나의 맞아요. 좋은 카드를 네. 내줘야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에서도. 저는 만우절인 걸 깜빡하고 있다가 이 한화 구단의 트레이드 썰이 확 돌길래 이거 뭐야 했는데 야 이거 진짜냐, 저한테 이제 그 썰을 주시면 이거 뭐지 이거 진짜냐고 했다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생각하라는 얘기에 아, 네. 차갑게 식었는데 진짜로 김효경 기자 말대로 내가 원하는 카드를 얻기 위해선 내가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타격의 좀 보강을 위해선 그 정도는 감수해도 되지 않나? 뭔가 라는 생각을 좀 한, 합니다. 한쪽에 좀 더 구멍을 키우더라도 네, 어쩔 수 없다. 사실 팬들은 최근에 그래서 이제 키움처럼 외국인 타자 2명을 쓰자는 얘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도로 또 선발진이 여유 있나 생각하면은 아직은 기대치 몸이시죠.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라 쉽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한화 롯데에게 두 경기 모두 다 내주면서 결국 단독 최하위로 넘어선 것 같은데 이때가 단독 제어에 그 현재 순위는 조금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경기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과 두산이 맞붙었습니다. 어제 힘겹게 키움을 잡아냈던 두산, 오늘은 꽤나 여유롭게 잡아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산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 진짜로?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좀 모든 면들이 좋진 않았어요. 지표도 그렇고 경기 내용도. 그런데 어쨌든 두산에 있어서 올 시즌 가장 보강된 점이 콜 어빈과 잭 로그 두 외국인 투수거든요. 오늘도 어빈 선수가 또 어느 정도 6이닝 동안 1실점으로 잘 막아주면서 네. 게임을 잘 풀어줬거든요. 그리고 사실 두산이 좀 가장 답답했던 게 중심 타자들이 너무 터지지 않았잖아요. 김재환, 양의지, 양석환 그리고 외국인 타자 사실 네임밸류로 보면은 절대 약한 타선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좀 터지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기다렸던 양의지 선수의 시즌 첫 홈런이 나왔습니다. 1회 네. 3런. 네, 이 홈런이 정말 결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양석환 선수 어제 마수거리 홈런 쳤는데 오늘 시즌 2호 홈런까지 터뜨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케이브 선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아 맞아. 아무래도 네. 어제는 그 김재한 기자가 야구 담당이 두 분도 야구 담당이 아닙니다만 감기 몸살로 엔트리 말소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감기 이게 약간 단장님 유성규 단장님도 처음 들어보는 거라고 해가지고. 요즘 코로나 시대 이후 감기가 과거 같지 않습니다. 독해요? 감기가 엄청 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에도 이제 모 구단 선수가 감기라고 빠졌는데 그 선수가 코로나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팀에서는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기 몸살이라고 하면 이건 저의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다는 게 빠진 아니라. 시점이 케이브 네. 선수가 너무너무 바닥을 길 때도 아니고 슬슬 올라오는데 이제 좀 이름값 좀 하나라는 이제 기대감을 살짝 줄 때쯤 갑자기 케이브 선수가 빠졌잖아요.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네. 그 예전에 공포의 외인 구단에 보면은 그 서부 구단이 네. 배도협 선수를 네. 주장을 엔트리를 빼고 갑자기 한국 시리즈에 대타 배도협 기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외인 구단이 하던 곳에서. 지금 어디 케이브 선수가 이찬에서 조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훈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빠따 맞아가면서 한국 사람한테 빠따 맞아가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두산은 감독만 잘하면 된다 이런 그냥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뭐 사실 이승엽 감독에 대한 두산 팬들의 실망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뭐 아직은 시즌 초반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네. 일단은 뭐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두산을 강점으로 이야기했던 새로운 외인 투수 콜어빈과 잭 로그가 지금 제 몫을 제대로 해주고 있잖아요. 네, 진짜 이제 약간 조금씩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제. 알겠습니다. 카이카이님이 아까 한화 얘기하면서 하주석을 이루수나 외야수로 써보는 것도 추천해 봅니다. 저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이루수야 뭐 당장도 가능한데 네. 사실 외야수는 좀 시험을 좀 아무래도 또 해봐야겠죠. 사실 일- 운동 능력이 워낙 좋은 선수긴 해요. 네. 일단은 왜냐면 하주석 선수 지금 도끼가 제대로 올랐을 것 같단 말이죠. 예, FA 때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몸값을 몸값이 지금 매우 낮지만 명예 회복을 해야죠. 자신의 네.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좀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트라우트님이 케이브는 제가 볼 때 이승엽 감독이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가 아닐까. 뭐 일단은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동굴에 들어가서 지옥 훈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야구 기자들 오면은 제가 캐물어 이제 취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가 아니라 줄이들 틀면서 바른 대로 말해라라고 이제 한번 저도 야구 기자인데 두산 담당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바른 대로 말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과 키움의 대결까지 살펴봤는데 키움은 오늘 방망이는 좀 조용했네요. 사실 이제 방망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오르내림이 있게 마련이고 네. 그렇죠. 콜 어빈급의 에이스 투수 상대로는 사실 좀 않다. 많은 점수를 보기는 어려워요. 1회부터 사실 이제 푸이그 선수 삼진, 이주영 선수 삼진 당하는 거 보고 시작부터 오늘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오늘은 생각을 쉬어가는구나. 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에이스급 투수와 에이스급 타자의 대결에서는 에이스급 투수들이 보통 우위를 점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있었던 프로야구 4경기 간략하게나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경기 결과를 반영한 순위표 전달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기준 KBO 리그 순위표입니다. LG 트윈스가 여전히 오늘 승리 가져가면서 8승 1패로 승률 8할 8푼 9리. 정말 막강한 1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를 치르지 않았던 SSG 랜더스가 8경기 중에 5승 3패로 2위,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가 6승 4패, KT 위즈가 5승 4패로 3,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야구 마지노선이 아유, 5위. 축하드립니다. 마지노선인 5위에 롯데 자이언츠가 지금 4승 5패 1무로 올라가 있습니다. 정규리그 10경기만 하죠. 하지만 승률은 5할이 안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역시 경기를 치르지 못한 NC 다이노스가 그 밑을 쫓고 있고요. 두산이 공동 7위고 하나가 10위입니다. 오늘 하나가 패배를 하면서 밑으로 내려왔고요. 근데 키움도 한 개나 내려온 거죠, 그러면은? 네, 기아, 두산, 키움 공동 세 팀이 7위. 공동 7위죠. 네, 어제는 원래 기아, 한화, 두산이 공동 7위였는데. 7위였는데.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야구 소식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로써 주중 2연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좀 가슴 아픈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중 2연전이 펼쳐졌는데 주말 3경기는 3연전은 정상대로 5경기 모두 펼쳐지죠. 어떤 대결이 있는지 김일경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대구에서 삼성과 한화가 만나고요. 잠실구장에서 LG와 기아. 뭐 이거 3경기 매진 가능성 높다고 그렇죠. 보고요. 그리고 SSG와 KT 인천 경기가 있고요. 키움과 NC가 고척에서, 롯데와 두산이 사직에서 만납니다. 네, 자, 또 굉장히 재밌어. 혹시 어떤 경기가 제일 기대가 되세요, 두 분께서는? 아무래도 이번 주말은 잠실 네. 기아 LG가 네, 전통 흥행 그러게. 매치. 네. 강팀과 강팀이 붙었는데 이 경기 아무래도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네. 제가 이 방송 출연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직에서 열리는 네, 두산과 두산 롯데 롯데 경기도 조심스럽게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콜업인 넘겼으니까 1승이나 운 좋으면 2승 정도. 내일은 이제 로그와 반즈의 대결이니까 롯데도 내일 경기. 할만하네요. 네, 뭐. 네. 그리고 최근 롯데 선발들이 또 성적이 좋잖아요. 선발들은 좋죠. 박세용도 좋고 네. 뭐 데이비스도 좋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